이용재입니다. 자, 특강 외식의 품격 네 번째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자, 지난 세 번의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종의 사과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황무지를 읽어서 유튜브 컨텐츠를 녹화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미숙한 점이 보이는데요. 지난 세 번의 강의에서 오디오 레벨이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사실 카메라에서도 오디오를 녹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별도의 제가 지금 여기 마이크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별도의 마이크에 오디오를 녹음을 한 다음에 그래야지 이제 오디오 품질이 더 좋아지니까요. 두 개를 이제 붙이는 작업을 편집에서 하거든요. 자, 그런데 충분히 테스트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디오 레벨이 너무 높아서 소리가 째지는 소위 클리핑 현상이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휴대기기나 모바일 기기나 이어폰으로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소리가 째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고 1년 동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종종 아쉬운 점이 발생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불편하셨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후 오늘부터는 조금 더 나은 완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외식의 품격 강의를 하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외식의 품격 책을 두 분께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정말 엄청난 20개, 3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자, 그렇게 좋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니님, 그 다음에 테이리님. 자, 이렇게 두 분은 저의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블루엑스마스 하이텔.net인데요. 제가 집에서 자막으로 따로 편집을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절판된 그러나 레어템은 아닌 외식의 품격 사인본을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복습을 좀 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갔는데요. 자, 그러면서 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빵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쌀과 밀을 비교해서 기억하시죠? 쌀은 알곡을 그대로 조리할 수 있고, 자, 밀은 단단해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도정을 하고 재분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섞어주면 반죽이 되죠. 자, 물론 물만 섞어주는 건 아니고 효모, 소금 등을 섞어줍니다. 자, 그러면 두 차례에 걸쳐서 발효가 일어나죠. 첫 번째 발효는 전체를 다 한다고 해서 벌크 퍼멘테이션. 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2차 발효에서는 성형을 거쳐서 개별 발효를 시킵니다. 이것은 전체 발효.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칠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이미 실패했네요. 집에서 열심히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반전과 후반전을 똑같이 반씩 써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어여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빵. 그다음에 후반전. 굽기죠. 분필도 새로 샀는데요. 어떻게 보시기에 편한지 궁금합니다. 색깔 분필을 찾는데 막 안 보이네요. 굽기, 베이킹. 자, 우리가 베이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구인 오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븐의 단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오븐이, 자, 잠깐 제가 건축과 시절에 배운 스케치 솜씨를 발휘해서, 자, 오븐이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이 정도에서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오븐의 벽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렉이라고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다가 반죽을 올려놓는 거죠. 자, 조리의 방식은 조리는 열로 하죠. 우리가 물론 직접 가열도 있지만 대체로 불은 빨간색으로 그려야 되겠죠. 불이 너무 치솟아 올랐네요. 안 보이는군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불이 있으면 보통 뭔가의 매개체를 쓰죠. 냄비일 수도 있고 불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서 식재료가 있죠. 뭐 고기라고 해도 되고. 자, 이렇게 재료가 직접 물론 매개체를 통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약간 해놓고 나니까 말이 안 되네요. 자, 바로 본론으로 죄송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두 가지의 열이 있습니다. 건열이 있고 수별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매개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다 쓸까요? 또 환경이 바뀌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또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같은 스튜디오에 왔는데 옆방을 빌렸거든요. 이 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도 딱 좋고. 자, 그런데 집에서 사실 제가 최소한으로 나오고, 자, 그런 가운데 칠판은 최대로 쓸 수 있고, 자, 이러한 그 각도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제가 오늘 3시간을 빌려서 몇 편을 녹화를 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세팅을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오늘 좀 적응이 안 되고 어색합니다. 자, 매개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1차적으로 뭐 그릇 같은 게 있고, 2차적으로는 국물 같은 수분, 그러니까 열 에너지의 매개체인 뭐 기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가 국물에 담궈져서 조리를 하는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불이 있으면 냄비가 있고 냄비에 또 재료가 잠겨져서 조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한 경우 뭐가 있죠? 우리 뭐 국이나 스튜 같은 것들. 자, 건열은 재료가 그대로 수분을 머금지 않은 열에 노출이 됩니다. 바로 오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릴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오븐은 건열 조리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공간 전체를 데웁니다. 말하자면 이 공간 전체가 열은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 제가 쉽지 않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잠깐 딴소리를 드리자면 누군가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장단도 맞추고 그럴 수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하려니까 사실 몇 회를 찍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또 어색한데 어색한 척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색하다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븐은 제가 지웠는데 정육면체라고 치면 이 밑에서 열이 올라오거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공간 전체를 데우거나 아니면 뒤쪽에서 열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컨벡션 오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븐 보시면 가동부가 있잖아요. 자,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그렇고요. 자, 뒤에서 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기 중에 공기 전체를 데우는 오븐에 반죽을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좀 더 크게 그려볼까요? 자, 공간 전체가 데워질 때 이 차 발효를 마친 빵 반죽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븐에서는 두 단계에 걸쳐서 조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조리는 일단 베이킹 1단계는 오븐 스프링이 일어납니다. 자, 두 차례의 발효에 걸쳐서 1차, 2차 발효에 걸쳐서 효모가 일을 합니다. 효모는 신진대사죠. 당을 먹고 바로
밀가루의 당을 먹고 여러 색깔 다 써볼게요. 이산화탄소, CO2와 알코올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래서 2차 발효를 끝난 반죽들은 개별적으로 적당히 부풀어서 이제 구워질 차례를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데 효모가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븐에 빵에 반죽을 넣으면 뭐 예를 들어서 반죽의 보통 오븐의 온도는 180도에서 230도씨까지, 피자 같은 경우는 한 250도 이상으로. 피자를 집에서 구울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뭐 피자의 오븐은 온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만 집에서는 보통 저의 오븐이 26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정도 오븐 안에서 한 7, 8분 안에 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내를 낼 수 있는데요. 살아있는 효모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반죽을 부풀립니다. 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0도나 230도 사이로, 그러니까 제빵 온도로 예열된 오븐에 반죽을 넣으면 처음에는 반죽이 상온이겠죠. 25도 뭐 이렇다고 치면 점차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서 효모가 죽기 직전의 온도까지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자, 그래서 빵이 확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수분도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1차 조리를 흔히 말린다고 말리기라고 제빵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온이랄지 그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여러 가지 말려서 드시잖아요. 무말랭이도 드시고, 무말랭이도 드시고, 자, 그러한 과정을 좀 더 극단적인 온도에서 하는 거죠. 이 오븐 스프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마추어 베이커로서 15년 정도 빵을 구워왔는데요. 사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잘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빵을 구웠는데 생각보다 잘 안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항상 따져보면 발효를 너무 오래 시키거나 발효를 너무 오래 시키기 때문에 오븐 스프링이 제대로 안 일어나더라고요. 자, 물론 오븐 스프링을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고민이 있긴 한데 오븐 스프링을 시키는 데에는 오븐 스프링이 잘 일어나게 하는 데는 좀 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조치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대체로 2차 발효를 너무 오래 시켜서 글루텐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그 이후의 강의에서 집에서 빵을 구우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여기에서 빵의 모양이 완성됐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빵책들을 보면 빵책이라고 그러죠. 제가 제 빵에 대한 레시피북을 보면 보통 반죽이 2배 정도 어떤 재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2배 정도 부풀어 올라야 한다고. 그러니까 2차 발효 후에요. 자,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이론들은, 그러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모더니스트 브레드 같은 책들을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죽이 2배 부풀었으니까 이제 구워야 될 때가 됐다. 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 이제 그 베이킹을 했을 때 반죽이 그렇게 2배 이상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았더라도 반죽을 손가락으로 찔러 보았을 때 손가락이 푹 들어가지만 다시 회복되지 않는 정도면 이제 오븐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오븐 스프링을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인스타그램에 빵을 올리면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항상 좀 이렇게 못마땅했죠. 이게 아닌데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말리기라고 할 수 있는 오븐 스프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소위 맛이 들어가는 마이야르 반응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저의 항목이 나무 위키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제가 뭐 약간 그 나무 위키를 좋아하기 힘드니까요. 거기에 보면 저를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그 용어가 전반적으로 소개되는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마이야르 반응 너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이야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당한 그러니까 오븐 스프링이 일어나서 적당한 부피까지 빵이 부풀어 오르면 효모가 죽고, 자, 그 다음에는 수분이 배출되고 나면 겉면에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맛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븐 스프링은 부피와 형태, 그다음에 마이야르 반응은 맛, 이 두 단계에 걸쳐서 빵이 구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빵이 나왔을 때 갓 구운 빵, 구운 빵의 전설. 갓 구운 빵이 맛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제가 스테이크 겉면에 육즙을 가둔다는 것만큼이나 사실 굉장히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태랄까요? 저도 정말 갓 구운 빵을 먹어봤습니다. 제가 그 한 7년쯤 전에 그 5월의 종 아시죠? 빵집 5월의 종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새벽에 갔어요. 그래서 빵이 만드는 과정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오븐에서 제가 이제 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븐에서 막 나온 단팥빵을 거기 그 셰프님, 사장님이 주셨어요. 자, 근데 막 이렇게 그 빵으로 저글링을 해야 되는 거의 그런 상황. 뜨거운데 입에 넣는다. 자, 일단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맛을 느끼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번잡하게 그리지 않았나 고민이 됩니다만, 자, 지우면 좀 나을까요? 이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식지 않으면 빵이 약간 그 갓순 밀가루 풀 먹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 내부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빵은 완전히 식혀서 그 다음에 구운 맛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후에 다시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빵의 전반전은 우리가 밀가루를 도정해서 재분해서 단축해서
두 차례의 발효를 거치고 그다음에 후반전에서는 빵이 본격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자, 오븐 스프링 거쳐서 부풀어 올라서 부피와 형태가 잡히고 그 다음에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맛이 이루어지고 자,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댁에서 빵을 만드시고 그래서 빵을 만든 그 기쁨이 너무 크시다고 하시더라도 좀 식혀서 드셨으면 좋겠다. 자, 그런 말씀이 오늘의 가장 큰 교훈, 가꾸운 빵의 전설을 외면하자. 자, 그래서 완전히 식혀서 드시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다 됐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다음 시간 뭐가 준비되는가 볼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빵의 범주랄지, 자, 우리가 빵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